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양도세 관련해서 대체주택에 대하여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. 이 다양한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와 이 대체주택 특례를 활용한 2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알고 계시면 엄청난 재테크가 가능한 내용이니까요.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이 대선이 정확히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이 재개발, 재건축 등 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, 윤석열 후보, 안철수 후보 모두 일제히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주택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이 대체주택 특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대체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.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내용입니다. 이 중에서 제5항에 이 대체주택 특례 내용이 있습니다.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. 이 중에서 대체주택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56조의 이 제5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,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인 거죠.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이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, 이 시행기간이라고 하면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인가 이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,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주택이 바로 대체주택입니다.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AND 조건입니다. 이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, 이게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입니다.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. 이 경우에는 154조의 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2년 보유,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렇다면 요건을 한번 볼까요?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. 또한 그 주택이 완공이 되면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요.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대체주택은 이 신축으로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 후에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에서 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된다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1년을 띄엄띄엄 6개월 이런 식으로 거주하면 안 되고요. 계속해서 1년을 거주해야 된다 이 얘기고,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취약이나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, 출국 사유가 해소되어 이 입국한 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출국 사유 해소라는 게 이 출국한 후에 3년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이 안 되고요. 3년 이내에 해소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 이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. 이 대체주택 취득은 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, 이 완공이 된 주택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대체주택은
이 신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2년, 완성된 후 2년, 총 4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 대체주택을 활용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사업 시행 인가는 2016년 4월 28일 날 됐는데요. 그리고 준공 인가는 2023년, 내년이죠. 내년 11월 1일 날 준공 인가 예정입니다. 이 대체주택을 2016년 10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, 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된 2023년 1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면 된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2025년 10월 말까지 이사를 하면 되는데요. 2025년 10월 1일 날 양도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총 9년입니다. 이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전부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. 제가 이 개포주공 1단지를 하나의 예로 들어드렸는데요.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,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죠. 그 모든 단지에 1주택 소유자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시적 2주택 사례입니다. 이 신규 주택은 재건축 주택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전주택과 이 재건축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것입니다.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를 한 후에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때 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신규 주택과 대체주택만 있는 거죠. 이 유권 해석 내용을 한번 보면요. 이 요지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, 5항에 따른 이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대상 주택 사업시행 인가일, 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을 말하고 이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, 이 2년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때 2년이었습니다. 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이 재건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있거나 또는 장기임대주택이 있거나 또는 조특감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과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. 기재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장기 임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155조 제19항 및 같은 령 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장기 임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2주 후에는 갈 데가 없는 거죠. 장기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 당시에 이 조세 특례 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, 5항에 따른 법정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2, 이 내용이 뭐냐면요.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면
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을 해줬었죠. 그 주택을 말합니다.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. 이 재건축 주택과 조특법 99조의 이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 다음 사례는 이 분양권을 대체주택으로 한 사례입니다.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분양권과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런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 취득했던 분양권이 완공이 되어서 그 완공된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합니다. 이 분양권으로 인한 이 대체주택이 과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? 여기에 대한 답변은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기재부 답변 내용을 한번 보면요. 주택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이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, 이 말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겠죠.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분양권도 완공이 되어서 이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바로 취득 시점인데요. 이 대체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다음 사례는 이 주택 2개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를 하고,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기재부 답변 내용을 한번 보면요. 이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함에 있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그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. 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 남은 한 개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면 당연히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는 거죠.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이 관리처분 인가란을 빨갛게 표시해놨죠. 이 승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인데요. 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아서 이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겁니다.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이 모든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과연 이 승계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해줄 것인지, 여기에 대해서는 승계 입주권 취득한 사람은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기재부 답변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이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,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죠.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대체주택에 대한 이 특례 근본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.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, 여기에 승계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죠. 일단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, 재건축,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승계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다음 사례입니다. 1+1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어떻게 해줄지 한번 볼까요? 1+1 입주권, 1+1 분양을 받아서 이 2개의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. 자, 이런 경우가 있죠. 전용 면적 범위라든지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1+1 이 2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죠. 자, 이런 사람에게는 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에
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기재부 답변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이 1+1 재건축 사업으로 이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제5항에 따른 이 대체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회신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2개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 신축주택 2개겠죠. 이 2개의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이 법의 근본 취지, 이 완공된 후에 2주택 상태죠. 이 완공된 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체주택까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1세대 3주택인 상태죠.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,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제5항 대체주택 특례에 대해서 법 조문과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,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곳에 주택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.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